안녕하세요. 새롭게 와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예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여환입니다. 자, 우리 박 목사님과 연예일 자매 한번 주목을 지어보세요. 자, 이게 뭐 너무나 쉬운 일이죠. 아무것도 아니죠. 하지만 이런 것도 이 주목 지는 것 하나도 감사요, 은혜요,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아마 오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감사를 다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잼잼 테라피틱스 김정은 대표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정은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뉴스에서 김정은 나올 때마다 깜짝 놀라요. 전국의 김정은들이 공포 당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전국의 김정은마다. 이 멘트가 한 40대 이후의 모든 맞아요. 남성분들의 멘트. 나이 든 사람들은 다 얘기하죠. 네. 이제 회사 대표신데 자녀 때문에 회사를 창업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 아이가 뇌성마비로 태어나가지고 아이가 이제 재활치료를 데리고 많이 다녔는데 너무 비효율적이어가지고 재활치료 센터도 너무 멀고 너무 비싸고 그래서 제가 또 게임 회사에서 좀 일을 했었어서 이게 또 게임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가지고 한번 만들다가 회사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아이가 몇 살이에요? 지금은 7살인데 태어날 때부터 이제 뇌출혈, 백진연화증이 있었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동작이 어떻게 아이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게 대부분의 뇌 손상은 한쪽에 다른 쪽에 그러니까 마비를 발생시켜요. 예를 들어 오른쪽에 뇌가 데미지되면 왼쪽이 잘 못 움직이게 돼서 편마비로 대부분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애 같은 경우도 오른손은 너무 잘 쓰는데 왼손을 하나도 못 쓴다던가 손이 말린다던가 이런 게 좀 있었어가지고 그걸 좀 많이 펴주기만 하면 되는 그런 건데도 사실 집에서 엄마가 시켜주려고 하면은 그렇죠. 말도 안 돼. 그렇죠. 양치도 못 시키는데 재활을 엄마가 시키는 거 너무 어려워가지고 게임으로 좀 어떻게 얘를 좀 시켜야겠다 해서. 저도 사실 여기 엘보 때문에 이렇게 하는 스트레칭 좋다고 하는데 아무 이유 없이는 안 하게 돼요. 그렇죠. 생활을 하다 보니까 무언가 해야 될 이유가 있어야 이게 좀 움직이지. 맞아요. 그냥 하세요 하면 잊어버리고 안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주먹을 이렇게 움켜쥐는 것에서 이 아이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게임을 통해서. 맞아요. 저희가 이제 재활치료 동작이 그러니까 치료실에서 하는 재활치료 동작이 총 한 20몇 가지가 있는데 저희 게임에 지금 15가지 정도의 손 동작이 이제 AI로 이식이 되어 있고 그 동작을 애가 잘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 이런 동작, 이런 동작 아이의 뇌 병변의 상태나 이 발달의 상태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동작과 할 수 없는 동작들이 아이별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배정을 해주고 그걸 그냥 많이 움직이면 이게 뇌 신경 가소성이라고 해서 움직인 만큼 뇌가 그 손상된 주변의 신경들이 많이 연결이 되게 돼요. 그거를 촉진해 주는 게 하루에 400번 움직이는 거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잼잼 400이라는 이름으로 게임을 만들게 됐어요. 아니 말 나온 김에 우리 게임 어떤 건지 왜냐면 그냥 들어서 모를 것 같아서 저희가 아이패드로 지금 준비를 했는데 이거를 한번 우리 실현을 한번 좀 해주시죠. 어떻게 게임을 하는 건지. 건강에 좋은 게임이라면 또 어머님들이 좋아하실 것 같거든요. 우리 아이 키우는 엄마들이. 이걸 해서 우리 한번. 제가 아까 들어오기 전에 한번 해봤어요, 제가. 제가 이 화면에 제가 나와요, 그죠? 화면에 제가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이 공룡이 내가 손을 이거 할 때마다 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런데 그거에 따라서 내가 안 움직이면 얘가 안 움직여요. 그래서 이걸 계속 움직여야 얘가 점프를 해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너무 재밌겠다. 그래서 지금 보면 내 손을 이 화면이 읽잖아요. 그래서 보면 계속 이 귀여운 공룡이 제 손의 움직임에 따라서 점프를 하면서 점수를 획득하는. 잼잼을 400번 할 수 있는. 맞습니다. 하루에 400번 이상 해야 뇌가 신경 가소성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거를 개발을 직접 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저희 재활치료사 선생님이 직접 전화해서 아이 상태도 여쭤봐 드리고 아이에 맞는 이 아이는 이러니까 이 동작을 해야겠네요. 같은 컨설팅도 온라인으로 유선으로 해드리고 있어서.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제 작년에 시작을 해가지고 유저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저희 자체 이제 제품 개발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서 이제 아산병원이랑 임상시험 지금 하고 있어서 그런 거에 신경을 좀 많이 써서 아직 유저는 한 100몇 명 정도 많이 없어요. 빨리 좀 알려야겠네요. 우리 새롭게 하소에 나오셨는데 새롭게 하소에서 연락받고 깜짝 놀라셨다는데 왜 놀라셨어요? 사실 저는 평생 전 친구들한테는 항상 이제 노예라고 말하는데 평생 이
노동자로서 되게 오랫동안 살아왔었는데 최근에서야 이런 사업을 시작을 해봤어요. 근데 그때 아무래도 스타트업이니까 투자를 이제 받으러 다니는데 그때 좀 마음이 되게 많이 힘들었었어요. 뭐 막 저는 이제 아이 셋을 키우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을 얘기해도 뭔가 그거는 대표님 사정이지 이거는 스타트업의 씨는 그게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좀 핍박을 한다던가 뭐 손가락질 하고 뭐 비웃으시고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있었어서 그때 너무너무 많이 힘들었는데 새롭게 소설을 거의 하루에 2~3편은 봤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보고 잘잘법이랑 새롭게 소설 2개가 거의 그 당시에 이런 새롭게 소설가 없었으면은 제가 훨씬 더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약간 성경이 읽기가 어렵잖아요. 저도 약간 메시지 성경이라던가 세번역 성경을 많이 읽고 있는데 성경에서도 보면 많은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데 2000년 전에만 일어나고 왜 요즘엔 일어나지 않지?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새롭게 소설 보면서 이게 다 성경의 내용이 여기 다 있구나. 맞아요. 진짜 성경의 내용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실제로 행하심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건데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제 삶에 일어나지 않다고 해서 내가 이게 왜 2000년 전에만 있고 이제는 아무도 이런 일이 없지? 라고 생각한 게 약간 부끄럽고 진짜 저는 어떤 분들은 되게 싫어할 수 있겠지만 전 진짜로 새롭게 하소서가 21세기 성경이라고 좀 생각을 좀 했었어요. 진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것들이 여기에 다 모두에게 성경처럼 주님의 말씀이 이제 퍼뜨려져 나가는 거니까. 감사해요. 제가 너무 뭐 좋아요. 내가 매일 기쁘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만 그렇게 좋아해 주셔서 감사해요. 뭐 그리고 이게 정선희 씨 하는 것도 재밌어요.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참 맞아. 우리 것만 이렇게 좋아해 주셔서 너무 팬이고. 그래요? 네,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뭐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해볼 텐데 굉장히 밝으신데 어린 시절에도 친구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뭐 은근히 좀 은따였나 봐요? 따돌림을 좀 당했나 봐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제 밤에 일하시는 여성분들을 위해서 어린이집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밤새 맡겨야 되는데 어린이집이 다 4시, 5시에 닫으니까 밤에만 맡아주는 24시간 어린이집을 내셨어서 항상 저희 집에는 어린이집을 하는 집이었어서 막 애들이 막 되게 많이 10몇 명, 20몇 명이 집에서 항상 보육원처럼 지냈어서 저희 방도 없고 뭐 저희 옷장 같은 거는 이제 상가 복도 같은 데 이렇게 있고 저희는 이제 조용히 와서 몰래 애들이 남긴 밥 먹고 이제 학교 가고 그런 생활을 좀 초등학교 때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어머니 아버지가 둘이 같이 그걸 하셨는데 좀 아이들을 케어하느라 저랑 저희 언니랑 저희 남동생이 조금 뒷전이 된 오히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는 너무 어려서 몰랐는데 이제 제가 샤워를 또 뭐 한 달, 뭐 2달 이렇게 하다가 막 1년 넘게 샤워를 안 하고 학교를 다녔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몸에 때가 있고 막 목에 때가 있고 머리가 막 떡지고 이러니까 친구들도 싫어하고 선생님들도 그냥 야 쟤랑은 그냥 놀지 마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했던 기억이 아직도 되게 옛날 기억인데도 굉장히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저희 언니랑 저랑 또 어떻게 보면 둘이 좀 끈끈하니까 화장실 데리고 와가지고 내가 너 머리 감는 법을 알려줄게 하면서 풀러봐 막 이러면서 막 근데 한 번에 안 되더라고요. 린스 막 하고 막 샴푸하고 해서 그랬던 기억도 있고 조금 어머니 아버지 좀 많이 바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때 그 당시에는 어린이집이 좀 잘 돼가지고 막 4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어서 야 그러면 이거 이모를 주고 그냥 우리는 외국에 가 살자 해서 이제 이민을 가게 돼요. 그래서 좀 중고등학교 때랑 다르게 그냥 엄마 아빠랑 같이 있는 시간을 처음으로 이제 미국 가서 캐나다 가서 경험을 하게 됐어요. 아버지는 그때 어떠셨어요? 네, 아빠는 그냥 사실은 엄마가 사실 이거 모든 걸 다 일궈셨고 아버지는 이제 혼자서 사업을 해보겠다 하다가 또 망하고 엄마가 아무래도 돈을 버니까 그 돈으로 좀 이것저것 아버지 셨다. 그래서 예전에 이봉원님 보셨을 때 저희 아빠 생각 되게 많이 났어요. 되게 비슷한 스타일이죠. 계속 저희 엄마도 박미선 씨 남편 이봉원 씨가 아버지랑 비슷한 스타일이었다. 되게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열심히 벌고 되게 남편은 비슷했어요. 뭐 한다고 하다가 안 되고 뭐 하다가 이렇게 하셨다. 굉장히 그래서 저희 엄마는 계속 이제 아빠한테 이봉원 형님 의문의 일패. 집에서 지금 뭐 식사하시다 갑자기 의문의 일패 하셨어요. 얘기하면 안 됐습니다. 네네. 저는 항상 저희 엄마가 가장 이런 상태였어서 아빠도 지금 생각해보면 속상하셨을 것 같긴 한데 그 당시 열심히 하셨던 것 같고 근데 그렇게 재능은 없으셨던 걸로
아니 근데 이게 이제 말씀 듣다 보니까 어쨌든 뭐 생활을 또 해야 되는 차원에서 어린이집을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막 더 바빠지고. 근데 다른 아이들은 돌보는데 우리 정작 맞아요. 자녀들은 방치된 거의 뭐 이런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은따의 여파로도 된 거고. 맞아요. 오히려 근데 이제 캐나다로 이민을 가면서 그래도 이제는 좀 가족들이랑 있는 시간 이렇게 된 거잖아요. 처음에는 한 6개월 정말 가족들이랑 아침부터 저녁까지 붙어서 밥 먹고 이게 너무 신기하고 너무 좋고 근데 이제 또 돈을 벌어야 되니까 저희 엄마가 홈스테이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홈스테이 집 안에 방이 10개였고 사람들 17명이 집이 컸네. 일부러 큰 집을 대출을 받아 사서 사업으로 하려고. 하긴 여기서 뭐 유치원 정리하고 가셨으니까. 그쵸. 일부 정리하고 나왔어서 저희 엄마는 약간 되게 타이트하게 애들을 잡는?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이렇게 되게 스트릭트한 홈스테이맘으로 이제 포지셔닝을 해서 아이들 굉장히 잘 케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웨이트리스트가 있을 정도로 어머니들이 저 집 보내면 보수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곳이었어서 또 인기지. 네, 인기 유학생 어머니들한테 인기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홈스테이 집을 크게 하셨는데 이제 저는 또 이제 방치라기보다는 저는 그때 좀 학교를 잘 안 그러니까 안 가도 거기는 너무 신생인 거예요. 학교를 안 가도 엄마가 몰라. 그래서 그때는 약간 물 만난 고기처럼. 뭐 하고 다녔어요? 그냥 뭐 처음에는 처음에 그냥 잉글리시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그냥 해변가 가서 밴쿠버로 가셨어요? 네네, 밴쿠버 잉글리시 같은 데 가서 그냥 스타벅스 빨면서 하루 종일 뭐 사람 구경하고 이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좀 술 먹고 좀 그런 다운타운 가서 네, 다운타운이나 오빠들 알게 되고. 네. 오히려 다운타운보다 좀 사이드로 가면은 한인 식당이 2세 오빠들, 유학생 오빠들 따로. 맞아요. 1.5세 뭐 1.5세 오빠들. 유학생 오빠들. 같이 이제 술 먹고. 교회도 갔다가. 근데 그때 얘기하면서 이렇게 미소가 나쁜 미소는 아니면 너무 창피해가지고 여기에서 말하기가 상상만 해도 즐거워. 나도 옛날 놀 때 얘기하면 그냥 웃음이 나와. 아유, 집사님 목소리도 앞에서 막 이런 얘기 하기가. 지난 얘기니까. 지난 얘기.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는 딱 없이 잘 또 재밌게 논 거네요, 그래도. 그죠? 오히려 그때는 막 머리 계속 염색하고 막 힐 신고 막 헐 벗고 다니고 막. 헐 벗고 다니는 게 아니죠. 그거는 그냥 벗고 다닌 거죠. 헐 벗고 다니는 거라고 하는 게 아니고. 헐 벗은 건 가난함에 배고파서. 맞아. 거의 막 옷이 아닌 것을 입고 다니고 이렇게 계속 오랫동안 이제 거의 몇 년간 계속 이렇게 술 먹고 애들이랑 놀고. 아니, 그 어머니는 이게 그 홈스테이 하는 애들은 스트릭하게 하는데 여기는 이제 여기 늘 역차별 당하시고. 그러니까 근데 저도 약간 그 시간 안에 가서 엄마가 잠들면 이제 새벽 탈출, 세탁이라고 새벽에 이제 세탁이 여기 새벽 탈출. 그렇게 하셨구나. 그 당시에 저랑 같이 놀던 친구들이 보면은 너무 웃겠네요. 큰 은혜 받죠. 네, 맞아요. 쟤도 저기 나갔는데 나라고 못하고. 오히려. 아니 얘기 들으니까 뭐 인기가 또 많았다고요, 친구들한테. 그쵸. 그러니까 막 맨날 이렇게 하니까 맞아요. 많이 인기도 많이 받고 제가 은따였을 때랑 되게 놀라웠던 게 거기 가서 한번 생일이었는데 선물을 엄청 많이 받았어. 이게 뭐지? 하고 세봤는데 막 38개 막 받고. 그게 이제 고등학교 시절이에요? 아니면 고등학생? 중고등학교 때 거기 세컨더리 스쿨이어서 중학생, 고등학생 다 같이 이제 다니는데 중고등학교 때 되게 많이. 그때 이렇게 헐 벗고 다니신 거예요? 염색하고. 네네. 맞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친구들도 많아지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학교는 좀 계속 빠지게 되는 이런 게 반복되고. 그리고 그때도 약간 결핍이 있었던 게 다 너무 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온 친구들. 우리 집 온 친구들, 학교에서 노는 친구들, 아는 오빠들 다 거기는 이제 16살부터 운전할 수 있으니까 다 뭐 엄마 아빠 차 4대, 5대씩 있고 막 벤츠 아니면은 벤츠 이하는 차도 아니고 이런. 저희는 굉장히 작은 어떤 중고차를 타고 있었 가난한 이민자였으니까 막 웃으면서 야 니네 아빠 차 15대 있어. 야 우리 엄마 차 중에 제일 싼 거 탈 수 있어. 막 이러면서 놀리고 나는 막 이 자식들이 막 이러면서 더 좀 짜증내면서 막 투닥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당시. 근데 지금의 대표님을 보면 그런 밝긴 하지만 약간 막 놀았던 그런 느낌 전혀 없거든요. 네. 어떤 몇 가지 저도 모르게 약간 좀 뭔가 특별한 좀 바뀌게 되는 그런 전환점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고모가 중국 선교사님을 좀 오래 하시다가 공부를 하시려고 리전 칼리지 그 밴쿠버에 있는 신학대학원을 가셨는데 거기에 저희가 마침 이제 가게 돼서
강제로 이제 교회를, 그전에는 교회를 안 다녔었어요. 근데 고모가 이제 가자 하고, 고모가 자꾸 집에서 기타 치고 찬양하고 같이 앉아서 놀자 하면서 찬양하고 이러니까 뭔가 이게 뭐지 하면서 이제 따라 다녔는데 그러다가 이제 저희 엄마 아빠도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 둘이서 이제 운전을 하고 교회를 가는 길에 직진을 하면 교회인데 좌회전을 하면 놀러 가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야, 이번 주는 교회 가지 말고 우리끼리 놀러 가자 하고 좌회전 차선에 딱 서서 어디 갈까 막 어디 뭐 가자 하고 있었는데 진짜 그냥 정지되어 있었는데 엄청 큰 트럭이 뒤에서 박았는데 정확히 엄마 아빠 등받이 바로 뒤까지 차가 찌그러진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는 아예 아무데도 골절도 없이 아무런 다침이 없으셨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약간 놀라신 거죠.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약간 그래서 회개하면서 굉장히 잘 믿게 되시고 저희한테도 약간 점점 더 이제 가라 하면서 멕시코의 선교를 한번 제가 이제 따라가게 돼요. 근데 미국 전역에서 아이들이 다 모여서 LA에서 막 2박 3일 찬양을 하고 각 멕시코 지역으로 흩어지는 그런 선교 단체의 어떤 모임이었는데 제 나름 이제 미국 애들에 대한 동경, 영어를 못했으니까 그 당시에는 막 셜라셜라 하고 막 머리 노랗고 예쁜 애들이 막 미친 듯이 찬양을 하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방언하고 막.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거기도 막 날고 기고 뛰고 난리 났어요. 그래서 왜 저래 막 이러다가 거기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다 같이 저를 따라해보세요. 그래서 막 갑자기 마임을 해요. 그러더니 일어나서 문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문을 열어보래요. 다 같이 열어요. 모든 막 그 많은 사람이. 그리고 들어가래. 저도 이제 다들 하니까 들어가고 이제 문을 닫고 여기는 다 밀실이야. 아무도 없고 너랑 하나님 둘이 있는 거야. 자, 이제 찬양 시작한다. 이렇게 찬양을 매일 했었어요. 2박 3일 동안. 근데 약간 이게 그때 처음으로 약간 자유함이 무엇인지를 조금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믿음이 없었지만 이게 뭐지? 너무 좋다. 이런 아무도 나를 보지 않고 내가 아무의 눈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그 자유함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또 수련회에서 또 수련회 갔는데 채찍 예수님이 앞에 아는 오빠가 이렇게 십자가 매달려 있고 채찍질을 하래요. 속으로 막 아는 오빠인데 왜 때려? 막 이러면서 때리는데 이제 막 너의 잘못을 생각을 하면서 때려라 하는데 이제까지 제가 지었던 많은 세탈들과 그런 것들이 막 생각이 나면서 죄라는 게 뭔가 내가 이제까지 죄를 많이 지었구나 이런 게 좀 깨달아지면서 조금 믿음을 생기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근데 이게 해외에 나가니까 확실히 어떤 예배 문화도 좀 자유롭잖아요. 맞아요. 한국에는 정형화가 돼 있고 그러면 이런 계기가 없었을 텐데 아까 말한 것처럼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연출도 좀 이렇게 해주고 맞아요.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또 너무 신기하고 그리고 약간 저 나름의 동경하는 문화가 좀 있었어서 더 쉽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외국인들 다 하니까.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역이민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이민이라고 좋게 말하지만 그러니까 이민 실패를 하게 된 거죠. 엄마 아빠가 이제 알아듣고 근데 아프지 않았는데 정부에서 일을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렇게 심한 교통사고를 당했으면은 아무데도 부러진 데 없어도 필수적으로 6개월간은 아무것도 안 하고 나라에서 진행해야 하는 그런 치료들이 있어요. 재활치료나 뭐 테라피 같은 거, 마사지 같은 거 받고. 그래서 엄마 아빠 너무 좋은 거죠. 돈도 안 벌어도 지원금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6개월 동안 그걸 받고 그 뒤로도 조금 열심히 이제 업무 사업장을 잘 열심히 하지 않았던 거죠. 아빠가 유학원도 했었는데 유학원은 잘 안 되고 홈스테이만 잘 되는데 홈스테이는 인정해주지 않았어가지고 너희들이 사업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한국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약간 추방 당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엄마 아빠가 잘 하지 왜 우리까지 막 이런 그 당시에는 너무 속상하다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진짜 저희 가족끼리 만났을 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캐나다에 안 갔으면은 하나님을 이렇게 깊게 잘 만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 가난한 이민자의 그 갈급함이 또 엄마 아빠한테도 굉장히
그럼요. 네, 많이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계기였던 것 같고 저도 그 당시에도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냐. 그러니까 여기민이라는 걸 저는 그 당시에도 들어본 적이 많이 없었어서 왜 우리 집은 이렇지?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오면은 사실 너무 감사하죠. 네. 그러니까. 감사하죠. 한국에 와서 배운 것도 되게 많고 딱 하나님 믿게만 하고 다시 또 그런 그렇게 거예요. 하신 거예요. 네. 수혈만 하고 바로 온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나니까 나의 삶의 변화가 생기죠? 아, 그쵸. 삶의 변화가 많이 생기고 그 당시에는 그래서 아까로 다시 돌아가면은 네. 그러니까 원래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맨날 그러니까 거기 ESL이라고 영어 못하는 애들 반이 7개의 단계가 있어요. 네네. 거의 반년에 한 단계씩 올라가서 네. 선배 언니 오빠들은 졸업할 때까지 그걸 못 올라가서 막 야간 학교 다니고 이랬거든요. 네. 저는 만년 바닥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약간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막 들고 그래서 6개월 그러니까 여름방학 한 번 지나고 바로 그거를 7단계로 올라가 버려가지고 와. 주변 엄마 아빠들이 하나님 만난 후에? 네 그래서 어. 약간 그런 것도 있었어요. 약간 나쁜 것들이 내 삶에 많았는데 네. 그거를 이제 조금 내려놓으니까 그 빈자리가 예. 그리고 나니까 영어 배우는 게 재밌고 네. 좀 공부 이것도 재밌네 약간 이렇게 되는 채워지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엄마 아빠들이 저희 엄마 아빠한테 뭐 시켰냐 네. 어디다 돈 갑자기 썼냐 확 올라가니까. 우리 애도 빨리 시켜야 되는데 좀 알려줘라 이러는데 어. 저희 엄마 아빠는 뭐 한 게 없는데 막 이렇게 돼가지고 그럼 그런 변화들이 있으면서 좀 옷도 갇혀 있게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어땠어요? 그럼요. 헐벗으면서 약간 네. 가리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랬구나. 한국에 돌아와서 20살이었는데 그때부터는 완전히 진짜 금주. 그냥 저는 아예 한 방울도 안 먹고 막 완전 그래서 오히려 한국에 와서는 애들이 좀 이상하게 생겼어요. OT도 하고 막 대학교 들어가면은 재밌게 놀아야 되는데 너는 왜 그래? 막 이런 왜 호들갑 떨어? 약간 이런 이런 그럴 수 사람으로 있죠. 조금 바뀌게 됐었던 것 같아요. 네. 앞서 이제 자녀의 뇌성마비로 인해서 지금 이제 창업까지 하게 되셨다고 했는데 아이의 상태는 언제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그게 저희는 이제 넥슨에서 사내 커플이었었고 아, 그래요? 네, 넥슨. 그 당시 게임에서의 그 넥슨은 정말로 최고의 아유, 회사잖아요. 바로 그래요. 들어간 거죠. 최고의 네, 게임에서. 네, 맞아요. 거기서 10년, 12년 때 퇴사를 작년에 하게 됐는데 예. 그래서 뭐 사내 커플로 뭐 부러울 거 없이 네. 뭐 안 부러울 거 없이 뭐 그냥 부족한 거 없이 잘 신혼 잘 보내고 아이도 축복하에 잘 생겼는데 자연적으로 이제 동그라미가 2개 쌍둥이가 생긴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건 뭐지 했는데 뭐 그러다가 아기가 나왔는데 바로 이제 일단 30주부터 약간 고위험 산모 이렇게 돼가지고 29주부터 하다가 아기가 나왔는데 바로 신생아 집중 치료실에 들어가게 됐는데 들어갈 수 있지 했는데 첫날 갔는데 면회를 하루에 30분 정도밖에 못 하는데 요즘에는 코로나라서 사진으로 찍어준대요. 만나지도 못하겠대요. 요즘 어머니들 인터뷰 해보면은 근데 저 때는 그래도 30분 만날 수 있었는데 첫날 갔는데 얘가 뭐 출혈이 보여요 어머니. 다음날 갔더니 뭐 출혈 2기가 됐어요. 다음날 갔더니 막 3기가 됐어요. 다음날 갔더니 뭐 백질 연화증이 왔어요. 이러니까 매일매일이 거의 오늘은 또 어떤 나쁜 소식이 있으려나 하면서 이게 몸을 추스리는 것보다 멘탈을 추스리는 게 더 힘들었던 시기였는데 오히려 그때는 그리고 약간 현실 감각이 좀 없어서 그냥 이겨내면 되겠지 하는 담대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야, 믿음도 있고 하니까 뭐 이거는 뭐 이기지 못할 시로 주시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잘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아이들 6개월이 딱 되니까 바로 쌍둥이잖아요.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2명이. 어떻게? 뭐 한 명은 뭐 손을 계속 한쪽으로 오므린다던가 손을 이 안에 이렇게 잡고 아예 빼질 않아요. 하루 종일. 이게 안으로 말리는 거거든요. 엄지가. 네네. 그래서 뭐 오른손만 쓰고 뭐 기기도 안 되고 뒤집기도 안 되고 막 이러니까 이게 뭐지? 막 왜 얘는 이렇지? 이게 너무 딱 비교가 또 되잖아. 네. 쌍둥이니까. 그때부터 너무 불안감이 막 올라오면서 그러다가 되게 유명한 의사 선생님을 되게 유명한 병원에 만났는데 진짜 딱 차트 보고 이거 보더니 처음 만나는 거예요. 딱 보시더니 어머니 얘 100% 뇌성마비예요. 무슨 기대를 가지고 오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6개월 동안 한 번도 안 울었는데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그래, 잘해보자. 근데 그 말을 딱 듣고 바로 나가서 터지죠. 1년 동안 이 뇌성마비라는 단어가 안 그래도 이 불안했던 이 아이들의 차이에 이제 막 가중치가 되면서 엉엉 울고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더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네. 백질 연화증. 네. 예. 이게 뇌가 좀
그렇게 되는 거라고. 예.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네. 뇌가 좀 안 좋아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보호자로서 엄마 아빠로서 옆에서 그 아픈 아이를 지키는 자체가 몸도 마음도 너무 지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맞아요. 사실 쌍둥이 육아 자체가 원래부터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다른 네. 쌍둥이 어머니들도 공감하시겠지만 그냥 신생아 목을 못 가누는 신생아 2명을 내가 혼자 감당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데 이 신생아들을 데리고 카시트에 태워서 왕복 4시간, 5시간씩 서울까지 수원에 살았으니까요. 운전하고 다니고 이런 게 좀 체력적으로 좀 많이 붙였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신랑도 같이 이제 으쌰으쌰 해주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점점 너무 힘이 드니까 둘 다 게임 회사에서 크런치 모드라고 하거든요. 2박 3일 동안 잠도 못 자고 계속 일하는 거. 막 3박 4일 계속 마감을 위해 일하는 그 크런치 모드를 2년 동안 한다라고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이 야근하는 이 모드를 계속 하는 게 육아구나. 장애 아이들, 신생아, 쌍둥이를 보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정신적으로 또 막 피폐해지면서 많이 우울했겠네요. 그러셨겠어요. 많이 맞아요. 지치고. 아마 그 당시 그러더라고요. 선생님이 장애 아이들 키우는 엄마들의 한 98%는 우울증일걸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마 다들 우울하실 텐데 저도 예외 없이 큰 우울증에 좀 많이 휩싸이고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 하루 종일 어떻게 하면 잘 자살을 할 수 있을까? 아이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고 내가 발견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시기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도 되게 저의 생각이 놀라웠어요. 왜냐면 교회도 다니고 자살이 안 된다는 거. 저는 자살하는 사람들 왜 자살하나 생각했거든요. 네. 어느 날은 이제 애들 젖병 소독하려고 이제 물을 팔팔 끓이고 있는데 네. 이걸 딱 들어서 이거를 내 몸에 부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걸 여기다 부으면 이러다가 내려놓고 오빠한테 전화해서 오빠 빨리 와. 나 가서 지금 약이라도 빨리 처방을 받아야 될 것 같아. 그랬던 기억이 약간 좀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아유, 너무 힘드시네요. 그때는 힘들었어요. 사실 그러면서도 또 이게 부부 관계도 막 어려워지잖아요. 그렇죠? 어려워지죠. 맞아요. 이게 제가 그때 그래서 정신과에 갔잖아요. 네. 정신과 선생님이 엄마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네. 엄마 왜요?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이제까지 저희 가정을 돌보는 가장 경제적인 가장이었잖아요. 저 자체가 여자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엄마상이 경제적인 가장의 엄마가 아름다운 엄마상이라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 있는. 근데 저는 지금 돈을 안 벌고 하루 종일 집에서 아이들을 위해 육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과 자괴감이 계속 늘어나는, 자존감 낮아지고 자괴감 커지고 나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지? 나 시간 버리고 있는데 빨리 가서 돈 벌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엄마 역할을 못한다는 생각이 드는 네, 거죠. 엄마 역할이 집에서 애 보고 이런 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로 제가 집에서 굳이 우리 애들을 뭐 장이 좋아야 뇌가 좋아진다 하니까 막 굳이 빵을 만들어서 먹이고 이유식 진짜 지금까지 2돌까지도 한 번도 시판 이유식을 입에 넣어본 적이 없어요. 되게 열심히 저의 열심히로 쌍둥이 다 굳이 청기저귀를 2명을 다 청기저귀를 하고 빨아가지고 다 썼어요, 그걸? 네. 대단하다. 뭐 자연을 위해서 뭐 모유수유를 굳이 유치까지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게 이렇게라도 내가 열심히 사는 모습이 내가 보기에 자랑스러운 엄마상. 그리고 이거는 모든 장애 어머니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내 뱃속에서 나왔으니까 내가 품었다가 나온 애들이 태어날 때부터 잘못된 거니까 내가 잘못한 게 아닐까. 내가 10달 동안 뭔가 잘못한 게 아닐까. 죄책감도 있고 막 그래요. 네. 그래서 뭔가 그걸 만회하려고 더 열심히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럴 때 뭔가 하나님에게 답을 찾고 싶다. 하나님에게 응답을 받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하셨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지? 왜 나에게? 나는 뭐 잘못한 게 없는데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돌즈음에 저 아는 좀 친한 오빠가 뇌암으로 사망을 하게 돼요. 뇌암 판정을 받은 것도 굉장히 신기한데 뇌암 판정을 받고 나서 그 여자친구였던 미국 다른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혼인신고를 하자고 하고 갑자기 같이 살게 돼요. 뇌암이라는 걸 알고 나서. 뇌암 선고 받고 나서. 네. 그걸 보면서 와, 난 저렇게 못한다. 어떻게 저렇게 하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장례식장을 2박 3일 동안 했었는데 그때 제가 매일 가면서 이 아이한테 좀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서 기도하는 와중에 이전에는 내가 당사자일 때는 안 보였던 것들이 저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니까 좀 깨달아지는 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때 또 욥기도 굉장히 많이 읽었었는데 욥기에 보면은 내가 이 세상 지을 때 너 어디 있었니? 나는 다 뜻이 있어. 약간 이런 식이 있고 또 하나님의 계획은 그냥 다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그 안에서 그냥 정태인이라는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야 됐었던 거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태인이를 너무 사랑하니까 저희 아이를 너무 사랑하니까 태인이한테 가장 좋은 엄마가 누가 있을까 하고 이제 보다가 김정은이라면 되게 잘 키울 것 같아. 김정은이라면 되게 잘할 것 같아 해서 나한테 준 것 같다. 이 오빠도 너에게 준 이유가 너 같은 애 없어. 누가 이걸 알고 누가 결혼을 하니 너처럼 이렇게 결혼하고 정말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보듬어 줄 아이가 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너희 둘이 정말 천생연분인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하면서 저도 좀 깨달아지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도 그 전에는 계속 왜 이런 일이 했다가 그때는 되게 많이 조금 이해가 됐었어요. 그러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저희 고모가 태어날 때부터 장애였었어요. 어디가? 소아마비라고 이제 6살까지는 괜찮았는데 태어날 때부터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 어렸을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바이러스가 뭐 감염이 돼서 손이 휘고 이런 게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같이 계속 고모랑 같이 살았었는데 이게 어렸을 때 항상 손이 이렇게 굽어 있었거든요. 그런 게 이제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가 전쟁 때 이제 시야랑 이제 청각을 잃으셔가지고 그런 분들이 저 어렸을 때 같이 살았단 말이죠. 저에게 있어서 장애는 그렇게 큰 그게 아니었던 게 그제서야 이제 보여지면서 내가 장애에 대한 그 생각이 많이 장애인이 저에게는 아무렇지 않다는 거. 익숙한 일이었네요. 네, 익숙한 사람이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태인이가 되게 김정은은 잘 키울 것 같다고 생각하셨나 보다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그때는 이제 힘이 나는 거죠. 이기지 못할 시련 주시지 않는다 하셨으니까 이 이길 힘은 성령님이 주시겠다 생각이 들면서 그 다음부터는 진짜 정말 너무 신기하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나한테 온 게 지금까지도 너무 너무 행복해요. 죄책감도 사라지던가요? 네, 아예 이제 너무 알죠. 이게 나의 잘못이나 그런 부모님들 굉장히 많거든요. 많죠. 절대로 그런 게 아니라는 거를 꼭 다들 알려드리고 싶은 생각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그냥 우울감이 나에게 하는 말이고 실제로는 더 큰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오히려 쓰임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더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그 다음부터는. 부부 사이는 어땠어요? 그게 되게 부부 사이도 우울증의 큰 원인 하나가 이제 신랑과 소통 잘 안 되고 약간 저는 열심히 막 하는데 신랑은 막 나중에 돼서 그렇게 너가 힘든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하냐 옆에서 얘기하는데 막 칭찬을 못 해줄 망정 왜 뭐라고 하냐 칭찬을 해줘야지 하면서 이제 전 되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오빠도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안에 뭔가 있을 것 같고 오빠도 뭔가 내가 품어줘야 되는 또 한 명의 사람으로 보이고 이전에 제가 원했던 그 인정을 왜 오빠한테 받으려고 했지?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내가 칭찬받아야 될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 날아가서 하나님이 분명히 칭찬을 해주실 텐데 정말 잘했다 이런 얘기 해주실 텐데 내가 왜 이거를 우리 신랑한테 칭찬 받으려고 했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웃음과 눈물을 같이 흘리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저도 그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웃는데 눈물이 나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는데도 계속 웃으면 하나님이 진짜로 은혜를 주셨네. 웃는 거죠? 제가 약간 민망하면 더 웃어서. 근데 눈물은 나요, 그래도. 이게 처음 본 사람 앞에서 울려니까 좀 민망해서. 아니, 좋은 성격이에요. 그래요? 정말 좋은 거예요. 저도 본받고 싶어요, 저도. 그래요? 아무래도 이제 아이에 대한 그런 태도도 좀 많이 확 바뀌셨어요. 그렇죠.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고. 맞아요. 이전에는 막 너무 저주로 느껴졌어요. 이 자연 쌍둥이를 임신한다는 것 자체가 의사 선생님은 막 야 이거는 몇만 명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저는 그게 몇만 명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저주를 내가 받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진짜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고 어느 날 진짜 저녁을 먹는데 애들이랑 다 같이 먹는데 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이 마음이 내가 이 아이를 바라보는 이 마음이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오히려 아이를 육아하고 키우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를 더 많이 깨닫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싶더라고요. 이제 회사 창립한 지, 회사 세우신 지 얼마나 됐죠? 작년 초에 이제 회사를 설립해서 이제 1년 네. 조금 넘었는데. 네, 어떻게 괜찮아요? 성적은 어떻게 매출이나 뭐 이렇게? 매출은 거의 없고. 네. 사실 어떻게 투자를 받았는지도 의아할 정도로. 그래도 누가 해주셨네. 투자를 사실 꽤 많이 받았어요. 저거 개발하려면 사실 돈이 많이 들잖아요. 게임 개발이 예를 들어 뭐 엄청 큰 게임 하면은 몇백 명이 기본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사실 많진 않아요. 네. 팀원이 뭐 10명 정도. 뭐 매출은 딱히 없는데 오히려 네. 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그러니까 주먹을 못 쥐는 아이가 있었어요. 주먹을 쥔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 장애가 있는 다리를 찢어야 되는데 못 찢는 거랑 똑같아요. 얘도 원하는데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마비가 있어서. 네. 얘는 이제 7살이라 3개월 뒤에 학교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주먹을 못 쥐니까 일상적인 생활이 물을 마신다던가 소변을 혼자 본다던가 이런 게 어려워서 어머니가 집중치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집중치료 하면은 혹시 재활치료센터에서 병원이 아니라 병원은 대기가 너무 길어서 막 1년, 2년, 3년 센터는 돈을 내면 갈 수 있거든요. 센터에서 40분 치료받는데 얼마이실 것 같아요? 비용이? 한 번. 네. 40분. 아이들 기준으로? 네, 아이들. 그냥 내 애가 장애인이야. 네. 재활, 뭐 세브란스 이런 데는 3년 기다려야 되고 얘는 지금 치료를 받아야 돼. 사설센터에 가야 돼요. 네, 사설센터는 40분에 뭘 사설 들어가니까 비싸겠네요. 네. 얼마죠? 보험이 안 될 테고. 네. 글쎄 뭐 우리가 헬스 가서 뭐 이렇게 좀 해도 뭐 그냥 기본 그래서 한 뭐 10만 원 정도? 맞아요. 1시간에 10만 원 정도가 한국에서의 서울에서의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자주 해줘야 되는데 주 3일을 다녀야 되는데 한 번 갈 때 2타임씩 하면 한 번 갔다 왔을 때 그냥 그 비용 엄청 드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돈이 없으면 그냥 그렇네. 재활이 안 되네. 재활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난한 게 우리 아이한테 오롯이 전해지는 게 바로 속상하죠. 너무 속상하죠. 근데 이 어머니도 재활치료를 열심히 다니고 있었고 이 어머니는 그래도 돈이 없어도 어머니들의 특징이 어떻게든 돈을 다 마련해서 치료실에 막 해요. 그게 뭐 부모의 마음이죠. 부모의 마음이니까. 그래서 집중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이 선생님이 이거는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날 이제 그 주말에 교회에 가서 기도 제목을 나눈 거예요. 우리 애가 주먹을 좀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저희 게임을 처음으로 깔아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월, 화, 수 이렇게 해서 5번을 하셨는데 진짜 주먹이 안 쥐었던 애가 5번을 했는데 이렇게 주먹을 쥐었어요. 그게 너무 신기해서 그 어머니를 센터에서 만났는데 길에서 만났는데 저한테 태인이 엄마 그러면서 사실 자기가 이거 기도 제목 했는데 일주일 만에 기도 응답이 됐다. 잼잼 때문에. 저는 약간 그 얘기 듣고 진짜 내가 이러려고 이 자리에 이제 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영어를 잘하게 하신 것, UX를 뭐 공부하게 하신 것, 게임 회사에 오래 다니게 한 것, 이게 다 이 아이의 변화를 위해서였구나. 이 세상에 이런 아이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 아이는 그래도 집중치료라도 받고 있었지. 아예 치료를 포기한 아이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아이들에게 정말 한 타임 비용, 그냥 그 1시간의 비용으로 한 달 내내 정말 많이 재미있게 플레이할 수 있게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날이 이제 저희 태어나서 처음으로 투자금이 입금된 날이었어요. 그 날이. 근데 그 소식이 하나도 즐겁지 않고 이 아이가 나왔었다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그게 너무 느껴지고 계속 그냥 이런 아이들을 찾아내야겠다. 하지만 잘 못 찾고 있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좀 어떻게 해요? 태인이가 많이 좋아졌어요? 좀 궁금해요. 아마 태인이는 완전 초기 그러니까 지금 이 회사를 만들기 전부터 완전 테스트 버전부터 제가 계속 시켰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장 특, 어떻게 보면 직원 혜택 같은 느낌으로 저희 애한테는 계속 많이 시켰거든요. 진짜 옛날에는 정말 뭐 예를 들어 아까도 계속 이렇게 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게 손이 이렇게 계속 말리는 거거든요. 네. 계속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점점 좋아지더니 뭐 대구 이렇게 나오더니 요즘엔 진짜 정말 잘 안 보일 정도로. 그래서 우리 태인이가 뇌성마비다 하면은 같은 반 엄마들이 에? 제가요? 이 정도로 너무 좋아진 모를 거예요. 정도로. 네. 오. 근데 그것도 당연히 이제 저희 오프라인 센터에서 치료도 받고 같이 이제 병행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이것 때문에 뭐 모든 재활치료가 없어져야 된다 이런 건 전혀 아니고 네. 왜 골프 레슨 받을 때나 테니스 레슨 받을 네. 때도 1대1 과외할 때 이렇게 쳐야 돼? 네. 이렇게 치세요? 배우면 집에 가서 계속 연습하잖아요. 네. 정확히 그 똑같은 뇌를 쓰거든요. 아. 그러니까 치료실에서 야 이렇게 움직여야 된단다 하고 배우면 집에 가서 그걸 계속 움직이니까 확실히 좀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태희는 조금 직원 혜택을 좀 많이 본 케이스죠. 예. 꾸준히 시켰던 케이스. 그래도 엄마가 개발자인데 뭐 그런 그럼요. 정도야 뭐. 그리고 그걸 통해서 효과를 보는 것이 보이니까 더 그렇죠. 맞아요. 보람도 되고. 어머니들도 다 딱딱했던 손이 이제 그냥 깍지 손은 껴서 이제 슈퍼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게 강직이 심해서 딱딱했는데 게임하고 나면 이게 말랑말랑해져서 그거 하나 때문에 얼마나 한다. 좋으실 것 같아요.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자녀를 통하여 사업도 하게 되셨고 자녀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고난의 축복이다라는 말에 공감하세요? 너무너무 공감합니다. 네. 네, 고난 진짜 저 프로필 사진이 네. 욥기에 나와 있는 그 내가 정금같이 23절 예. 10절. 네, 이 선장 그거랑 그러니까 약간 내가 하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대표의 불안감을 많이 내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주변에 다른 대표님들한테도 교회라도 한번 가봐라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게 정말 불안감이 많이 낮아진다 이런 네. 얘기 많이 합니다. 아까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걸 믿으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기업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기업은 대표가 하는 게 아니에요. 투자자가 세우시는 게 아니에요. 이사들이 만드는 게 아니고요. 기업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연희엘 자매 어떻게 되셨어요? 거의 멘토님. 그럼요. 예.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드러나시기를 원하시는 사업은 어떻게 해서든 드러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대표님이 이 자리에 오신 거는 진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기뻐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고 그리고 정말 온전히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시고 또 인정하시는 그런 기업이 되기를 소망하고 아까 어머니에 대한 그런 약간 결핍 같은 인정에 대한 그런 욕구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모습은 우리 태인이에게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너무나도 최고의 엄마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자녀에게도 인정받고 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으시는 그런 기쁨의 딸이신 것 같습니다.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네. 박 목사님. 제가 오늘 우리 대표님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저도 이제 지금 아이들이 컸지만 어릴 때 그러니까 저 편하려고 계속 스마트폰 보고 뭐 패드 주고 뭐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면서 어떤 부모님들에게는 이 패드 안에 있는 이 프로그램 하나가 아이들의 이 작은 손, 주먹을 오므리게끔 하는 그런 너무 귀한 재활의 프로그램을 쓰이는 거고 그분들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진짜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지금 줘야 될 게 뭘까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었고 그러니까 오늘 이런 기도가 진짜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이 잼잼 400이라는 이 앱을 보게 될 텐데 하기 전에 진짜로 저는 그런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아이가 오늘 이거를 그냥 다른 게임 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플레이하는 순간부터 성령님이 네, 정말 이거 그냥 5번 하는 순간에도 기적이 일어나는데 아멘. 하나님 꼭 역사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귀한 프로그램들이 그렇게 정말 재활을 해야 되는 아이들에게 또 인지 능력에 발달해야 되는 아이들에게 더 많이 흘러가는 계기가 진짜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눈물이 그냥 슬슬거리세요. 이분 계속 웃고 있는데 특별한 은사를 주셨어요. 웃으면서. 제 아내 이후로 이런 분 처음 봤어요. 굉장히 비슷했어요. 사모님하고. 네, 신기해요. 네. 우리 눈에는 뭐 장애일 수 있고 아픈 사람일 수 있고 모자란 사람일 수 있고 뭐 부한 사람, 빈한 사람이 다 차이가 있겠으나 과연 하나님의 시선에서 무엇이 다를까? 과연 우리는 무언가 아픈 아이 또 내가 처한 환경이 어떻게 보면 어떨 때는 하나님이 벌을 주셨을까? 나는 왜 하필 나냐고 묻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럼 완벽한 작품이라는 게 있을까요? 싶어요. 그것은 우리의 눈에
불편함일 것이고 우리의 눈의 장애일 것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똑같은 존재들일 것이고 똑같이 사랑하는 것이고 빈하든 부하든 다 똑같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그 아픈 아이에게 왜냐고 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에게 그 아이를 통해 또 어떤 기쁨을 주시고 또 그 아이로 인한 결과물들이 있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사실은 패드를 보는 아이들, 핸드폰 보는 아이들 보지 마라 하지만 이제 지금 이런 프로그램처럼 제발 좀 봐라 하는 것들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게임을 하면서 두 손 모으면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비전을 가질 수 있는 또 그리고 마음에 욱하는 아이들 이 앱을 보면서 이 게임을 하면서 내 감정을 다룰 수 있는 또 뭔가 사회에 악만 볼 것이 아니라 선한 것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방법도 가르쳐 줄 수 있는 앱들 이런 좋은 컨텐츠들이 마구 넘쳐나서 부모들이 제발 아이를 쫓아다니면서 이거 좀 봐라 하는 그런 좋은 앱들을 개발하셔서 사회가 선한데 쓰임받는 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대표님이 더 노력해 주시고 또 그런 기업으로 우뚝 서시기를 저희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가지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